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하루 3문제 기출 뽀개기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 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5회 3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1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업공개사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 대상물의 범위가 같다. 네, 그렇습니다. 중개상물은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모든 개업공개사 똑같습니다. 특수법인 빼고는 특수법인, 즉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특수법인은 그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만 할 수 있죠. 2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3번 비밀은 영원히 준수해야 됩니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법 제29조 2항에 보면 개업공개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비밀을 준수해야 됩니다.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하지 않는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이 됩니다. 3번 맞고요. 4번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전개된다. 이 부분이 틀렸네요.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전개됩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전개된다. 4번이 틀렸고요. 5번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할 수 있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취소도 역시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거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전개된다. 자, 그 다음에 중개업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거. 1번 계속 반복성 없이 우연히 한 번 했다면 임야 매매 중개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 중개업이 되려면 의뢰, 보수, 업, 업이라는 건 직업적으로 해야 되죠.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불특정 다수와 따라서 우연히 한 번 했다면 이거는 우연히 했다면 중개업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있으면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등록하고 안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중개업의 요소에 등록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의뢰, 보수, 업이 들어가면 중개업입니다. 3번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 행위를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업으로 했으니까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오로지 토지만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렇죠. 특정인하고 하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 중개대상물만 토지만 예를 들어서 학원 건물만 상가만 아파트만 해도 중개업에 되죠. 그러나 특정인 이모에게만 고모에게만 초등학교 동창생들에게만
중개를 업으로 해도 그건 중개업이 아닙니다. 특정 중개사물만을 계속해도 중개업이지만 특정인하고만 하면 중개업이 아니다.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업이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말한다. 5번 그 밖의 권리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해당이 되고요. 그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은행에 융자 알선하고 담보 건저당 설정하죠. 예, 건저당 설정을 알선하면 그건 중개입니다.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개이기 때문에 그것을 돈을 계속 대출 커미션을 받는 것은 중개 보수가 되기 때문에 개업공개사는 해도 되지만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은행에 건저당 설정을 알선하고 커미션을 받아 먹으면 무등록 개업공개사로 처벌받는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우연히 했다면 중개업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의뢰, 보수, 업이 들어가면 등록을 안 해도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3번은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개를 업으로 한 이상 중개업에 해당된다. 5번은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역시 중개상 권리이다. 이를 반복하면 중개업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입니다. 등록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하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법상 회사를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주식회사 합자 한명 유한회사 유한 책임회사입니다. 따라서 과거 기출문제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2번 공인중개사, 소속공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 소속공개사 제외한다는 말은 소속공개사는 개업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 못하고요. 취직하려면 그만두고 해야 됩니다. 그만두지 않은 상태에서 개업을 하면 그건 상도위에 어긋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이중 소속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교육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만두고 다시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습니다. 네, 정답은 5번이네요. 틀린 정답이 5번입니다.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라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25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한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습니까?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